최근에 제가 두바이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두바이로 갈 땐 10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돌아올 때는 8시간 2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집에 빨리 도착해서 좋긴 했지만 갈 때는 왜 시간이 더 걸렸던 걸까?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기장님이 다른 길로 돌아가서 그런가? 아니면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전용 고속도로라도 타고 온 걸까요? 소탐 대신 도대체 왜 가는 편과 오는 편의 비행시간이 달랐던 걸까? 혹시 저만 그랬던 건가 싶어 최근 해외에 다녀온 동료들에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미국에 다녀온 동료도 같은 경험을 했고 올 때가 더 오래 걸렸어요. 뉴욕에서 서울로 올 때, 인천으로 올 때. 최근에 유럽을 다녀온 동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에 갈 때가 더 오래 걸렸어요. 돌아올 때가 더 짧았어요. 시간이 한두 시간. 스위스 다녀왔어요. 비행기만 따지면 올 때가 더 짧았어요. 갈 때는 한 13시간 걸렸고 올 때는 한 12시간? 이탈리아 갔다 왔어요. 갈 때보다 올 때가 더 짧았어요. 한 2시간이나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다녀온 동료는 돌아올 때보다 미국으로 갈 때 시간이 덜 걸렸다고 한 반면 유럽을 다녀온 동료들은 저처럼 한국으로 오는 편 비행시간이 더 짧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항공기 국제노선의 비행시간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인천을 기준으로 뉴욕과 파리 그리고 두바이를 목적지로 정하고 각 노선의 왕복 비행시간을 비교해 봤는데요. 항공기 운행 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 뉴욕의 존 케네디 공항까지는 14시간 5분, 반대로 인천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15시간 40분으로 돌아올 때 비행시간이 1시간 35분이나 더 걸렸습니다. 미국에 다녀온 동료의 말대로 가는 편 비행시간이 훨씬 짧았죠. 다음으로 파리 샤를드골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 가는 편은 14시간 20분인 반면 돌아오는 편은 11시간 55분이 걸렸습니다. 역시 2시간 25분이라는 큰 시간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파리행 항공편은 가는 편보다 오는 편의 시간이 더 짧게 걸렸습니다. 제가 다녀왔던 두바이 역시 오는 편의 비행시간이 더 짧은 건 마찬가지였죠. 저희가 확인한 내용을 종합해보니 한 가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항공기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일 때 비행시간이 줄어들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방향에 따라 비행시간이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한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가 이제 도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도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가면 더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닌가. 비행시간의 차이가 나는 건 지구 자전 때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고 제가 프랑스였으니까 프랑스가 여기거든요. 내가 프랑스에서 출발하면 퓨 날아가면 대한민국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만나면 시간이 줄지 않을까. 근데 얘가 일로 도는데 같이 가면 약간 이런 식이 되니까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닐까. 기세 있는 설명에 순간 납득이 될 뻔했는데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동료의 설명대로라면 지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야 하는데 실제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황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곳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항공기술연구부를 맡고 있는 이윤교라고 합니다. 저희는 박사님께 지구자전이 정말 비행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부터 물어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자전을 할 때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물체와 또 심지어 이 공기까지 전체가 함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물건을 던지면 그 물건이 뒤로 날아오지 않고 제자리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고, 멀리뛰기 같은 것을 할 때 동쪽으로 뛰느냐 서쪽으로 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멀리뛰기 기록이 달라지지 않듯이 지구 자전에 의한 관성력으로 비행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 때 더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비행시간이 자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과학적으로 봤을 땐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왕복 비행시간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제트 기류가 불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는 동쪽으로 갈 때 훨씬 더 빨리 날아가게 되고,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그 속도가 더 늦어집니다. 제트 기류? 지구 자전보다 더 생소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제트 기류는 1920년대에 일본의 한 기상학자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알려지는데요. 고도 10km 부근에서 부는 아주 강한 편서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아주 강하게 불고 있는 그런 바람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것이 제트 기류입니다. 겨울에는 바람의 강도가 굉장히 강해져서 시속 200km 정도 그 이상까지 강하게 불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웬만한 태풍의 강도와 맞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바람이 항공 비행 시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저희는 박사님께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비행기는 그 고도가 밀도에 따라서 그 효율성이 결정이 되는데 그 고도 10km 정도가 비행기가 운항하기에 제일 최적인 고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필 거기 제트 기류가 있습니다. 고도가 같기 때문에 제트 기류가 뒤에서 밀어주게 되면 비행기는 더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을 더 많이 절약할 수가 있고, 반대로 움직일 때는 가능하면 제트 기류를 피해서 운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역풍을 받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바람에 순풍을 받아서 같이 가면 시간이 적게 걸리는 그런 원리입니다. 가는 편과 오는 편 비행 시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했는데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1년 내내 부는 강력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좀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순 없다고,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면 비행기가 궤도를 이탈하거나 날아가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비행기 조종 파일럿을 만나서 실감나는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저희는 수소문 끝에 대한항공에서 30년째 비행을 하고 계신 베테랑 김동현 수석기장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기장님은 제트 기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가끔 위험 요소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트 기류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극지에서 내려오는 찬바람하고 이 적도 지방에서 밀려오는 더운 공기하고 마주쳐서 이 서로의 충돌에 의해서 이게 굽이굽이 흐릅니다. 그 굽이굽이 치는 그 골, 이런 곳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청천난기류라고 하는 터뷸런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터뷸런스로 인한 사고가 제트 기류가 끊기거나 혹은 제트 기류의 골이 있거나 이런 곳을 통과할 때 발생하기가 쉽고, 역시 저희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제트 기류가 보통 바람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기장님은 제트 기류가 있다고 해서 비행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그 태평양 항로를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2차례씩 그 제트 기류가 가장 비행에 순효과를 주는, 즉 비행 속도를 늘려주고 항공 연료를 줄여주는 이런 항로를 매일매일 발표를 해요. 그에 따라서 비행기는 출발할 때 항로를 결정을 합니다. 제트 기류는 길이가 이제 수천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 끊기기도 하고 폭도 있고 그다음에 깊이도 있죠. 그런데 그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북미 쪽으로 갈 때는 가장 중심 쪽으로, 즉 뒷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쪽으로 그 고도를 먼저 선점하면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가면서 점점 연료를 소모하는 만큼 최적의 고도로 스텝 클라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뒷바람이 많이 부는 고도를 선점하기 위해서 비행기들끼리 약간 경쟁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스텝 클라임 할 상황이 아니었어도 미리 그 고도를 선점을 하게 되면은 연료 효율이나 운항 시간 단축에 많은 이점을 주기도 하고, 일단 안전해야 됩니다. 터뷸런스가 일부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 요소가 없다면 최적의 고도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그것을 기장이 잘 분석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 스스로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순풍일 때는 뒤에서 부는 바람을 활용한다고 쳐도 돌아올 때는 맞바람인데 훨씬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올 때는 맞바람이 가장 적게 부는 이런 항로를 택해서 오기 때문에 항로가 갈 때와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또는 제트기를 타고 오기도 하는데 역으로 타고 올 때는 그만큼 지상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행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연료도 많이 소모되고 이런 영향이 있죠. 일본이나 가까운 쪽에서 서울로 들어올 쪽에는 그 겨울에 제트기류가 굉장히 강하게 불기 때문에 그 제트기류이 저고도로 가면은 연료도 시간도 훨씬 절약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기장이 비행 계획서에 있는 고도별 윈드 방향과 속도를 가지고 그 항로와 고도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할 때 효율적인 운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바이 여행 중에 발견한 궁금증을 소탐해봤는데요. 왕복 비행 시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서에서 동쪽으로 부는 강한 제트 기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비행기 왕복 시간이 왜 차이 나는지 알아?
혹시 지구 자전 때문이라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시길. 작은 탐사, 큰 결실, 소탐대실.